자, 비진입 표시 엑기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자, 오른쪽 3번 판례입니다. 일단 첫째, 진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진의는 표의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례 보시면은 강박. 자, 동그라미 2번에 강박에 의해서 증여가 됐다는 거죠. 그럼 강박을 당해서 증여한 거니까 마음은 안 내키죠. 마음은 안 내키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증여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증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의로 봐야 돼요? 비진의로 봐야 돼요? 진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어지는 문장에서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진의다. 진의로 한 거다. 이 말이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그 강박당했던 표의자는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의사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대로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진의에 해당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의는 생각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강박을 당해서 증여하는 거니까 강제로 뺏기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본심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둘째 줄 표의자는 결국 마지못해 증여에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럼 결국 이거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닙니다. 자, 밑에 명의되어요.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받을 때 명의 빌려주고 대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 명의자,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은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걸로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의되어 해준 거는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로 봐야 됩니다. 6번 내려갑니다. 은행 대출 한도를 넘었습니다. 갑이. 그래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다가 내가 주채무자입니다 라고 서명 날인하셨다는 거죠. 명의되어 해준 겁니다. 그럼 이건 진의로 봐야 된다고요? 비진의로 봐야 된다고요? 진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은행이 이거를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유효인 거죠. 유효. 진의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집니다. 7번. 자의로 사직서 제출한 건 이거는 진의로 한 거죠. 자기가 판단해서 한 거. 자, 8번입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시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지시를 받고 했죠. 그럼 이건 비진의 표시에 해당된다는 거죠. 진의가 아닙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비진의 표시 규정은 민법 제 107조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계약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까지 다 적용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대리인이 오직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대리권 남용.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 대리권 남용은요, 유권 대리. 유권. 남용 나오면 유권 대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효예요. 유권 대리라서. 유효. 왜냐면 남용의 용자를 잘 보시면 여기 유가 있죠. 유가 이렇게 있죠. 거꾸로 유라고 돼 있죠. 그죠? 유권 대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집을 팔고 싶어서 을한테다가 이 집에 대한 매각의 권한을 줬다. 가서 집을 팔아줘. 매각 권한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리 행위가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한테 대금을 주는 거죠. 대금. 이때 대리인은
대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대금을 수령할 권한. 중도금, 잔금 수령해도 되죠. 근데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자기가 가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값 갖다 줘야 되죠. 근데 이거 안 갖다 주고 대금 들고 도망가면 횡령을 해버리는 거죠. 횡령을 해버리면은 이게 바로 대리권을 남용한 거란 말이죠. 대리권 행사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어쨌든 간 을은 대리권을 가지고 했어요? 대리권 없이 했어요?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유권대리 유효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병한테 갑의 집에 대한 등기가 넘어갔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돈 받은 게 없으니까 병한테 넘어간 이 집 등기 이거 무효라고 하고 말소시키고 싶죠? 근데 원칙은 이거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원칙은 이게 유효거든요. 병이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이거 무효로 만들려면 상대방이 그때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내면은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라서 원칙은 유효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민법 제 107조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를 갖고 와서 쓴다는 거예요. 대리권의 남용은 민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규정이 없습니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107조 비진이 표시 규정을 이 사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원칙은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규정 107조가 이 사례, 대리권 남용 사례에서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 문제는 40페이지입니다. 자, 40페이지에 1번 문제서부터 보죠. 비진이 표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네요. 비진이 표시는 계약에만 적용된다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2번 진정 마음에서 바라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이거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비진이 표시는 아니다. 3번 진이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틀렸죠. 생각이 맞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대리권 남용했죠. 자, 그럼 대리권 남용했으니까 요 사례에는 비진이 표시 관련된 107조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번에 뭐가 보이죠? 공법 행위 보입니다. 공법 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비진이 표시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107조. 107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적용돼요. 우리가 하는 법률 행위에 107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 행위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송 행위라든지 가족법상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공법 행위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이런 규정들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법 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이 사표 쓰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이 아들이에요. 갑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에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은 저 때려칩니다 라고 사직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진위로 하는 거예요? 비진위로 하는 거예요? 비진위로 하는 거예요. 진짜 때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죠. 투정 부리는 거죠. 그죠? 투정 부리는 거죠. 투정 부리는 거죠. 그럼 비진위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갑이 표의자고 을이 상대방이죠. 근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과실이면 비진이라는 걸 모르고 무과실이에요. 그럼 갑의 비진이 표시가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그대로 유효인 거죠. 그럼 갑은 이제 때려치고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사직서가 수리돼 버린다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또 시작됐구나 또 연중 행사구나. 아버지가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요. 그럼 사직서 갖다 내도 그게 비진이라는 걸 어른님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그럼 무효거든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갑이 아들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비진위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은 이거는 공법행위라는 거예요. 공법행위. 그럼 이때는 비진위로 사표를 썼든 안 썼든 진위로 썼든 비진위로 썼든 이 경우는 요 공무원이 했던 경우는 요 경우는 107조 비진위 표시 규정 있죠. 이 규정 자체가 아예 그냥 적용 자체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표를 쓰시면은 진인지 비진인지 안 따져요. 따질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나가시는 거죠. 그죠? 공무원 하려고 다 줄 서 있잖아, 사람들. 너 말고 할 사람 많죠? 비진위로 사표 쓰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사직 의사 표시한 거는 공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비진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정답이었습니다. 3번 문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자, 기억입니다. 진위는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다. 맞아요? 아니죠.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다. 그냥 생각이다. 생각. 틀림. 이은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진위 표시라는 거는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 알고 하는 거다, 모르고 하는 거다. 알고 하는 게 비진위 표시죠. 근데 지금 요 니은에서 말하는 거는, 자, 중간에 잘 보세요.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했다고요. 이거는 착오라고 해야죠.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면 우린 그걸 착오라 그러거든. 그럼 비진위 표시가 아니에요.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디귿입니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상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야, 나 그거 거짓말이었어. 뻥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갖고 와. 라고 무효 주장하는 거죠. 증명책임 그 주장자, 표의자한테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답 5번 문제로요. 틀린 것은. 자, 1번에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신이 판단을 해서 사표 쓴 거예요? 경영방침 때문에 형식적으로 쓴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거죠. 진이다, 비진이다? 비진이죠. 비진이죠. 2번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 권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직서 제출했다. 자기 스스로 심사숙고했죠. 그럼 진이다, 비진이다? 그럼 진이죠, 진이. 2번 정답. 3번 보시면은 근로자들이 사용자 지시에 따라 사직서 제출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표 쓴 거 아니죠. 사용자가 야, 일단 그렇게 해봐봐. 서류 좀 써서 내봐봐. 이렇게 한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4번은 뭐가 보이죠? 4번 뭐 보이세요? 명의대여입니다. 4번에서 물어보는 건요. 명의를 대여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의대여자의 이 의사표시가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장관이 지시했네요.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일괄사표 쓴 거니까 이거는 공법행위로 봐야 되는 거죠.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는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둘째 줄에 보시면은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당연 무효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적용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표 쓴 거 유효라는 거죠. 그럼 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라는 건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2번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의 그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유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되죠. 뭐 때문에 무효되는 거죠? 뭐 때문에 무효되는 거죠? 과실 때문에 무효되는 거죠. 과실 있으면 선악 따질 거 없이 그냥 바로 무효되는 거죠. 과실로라고 돼 있고,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과실이어도 알고 있었다. 무과실인데 악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다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는 거는 악의와 과실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포함되면 다 무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은 선의만으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비로소 효력이 뭘로 된다? 유효로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과실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2번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의로 한 거다, 비진의로 한 거다? 진의로 한 거죠.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건 표의자가 생각대로 의사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진인 거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가 되는 게 아니다. 예, 맞는 말이죠. 4번에 뭐가 보이죠? 공법 행위죠. 준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5번에 뭐가 보이죠? 대리권을 남용했다. 대리권 남용에다가 비진의 표시 107조 관련된 규정을 유추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이어서 통정허위 나와 있죠. 엑기스 갑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봤었던 단독 허위 표시하고는 다르게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서 짜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정허위가 되려면은 1번에서 통정허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 그 불일치 관련해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요. 합의.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역시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비통 상대적 무효. 민법 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무효를 가지고서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이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보호받는 제3자를 판단할 때는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그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를 보고 실질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저 선의예요 라는 거 증명 안 해도 되죠. 자, 내려갑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일단 통정의 외형을 믿어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의 외형, 가짜가 있는 거죠. 가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짜거든요. 가장이거든요. 가짜. 가짜로 된 그 외형을 바깥에 제3자가 쳐다봤을 때 진짜처럼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 지금 양수인이 부동산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당권자로 들어왔죠. 이해관계 맺은 겁니다. 4번은
가등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해관계 맺은 거죠. 5번은 전세가 가짜네요. 가짜 전세. 그럼 가짜 전세가 통정 외형이죠. 겉으로 봤을 때 진짜처럼 보이니까 이거를 저당 잡으셨네요. 이해관계 맺은 거죠. 자, 6번, 7번, 8번 다 똑같습니다. 맥락은. 지금 이 6번, 7번, 8번은 이 채권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6번 같은 경우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 7번 가짜 전세권의 전세권부 채권이니까 이 채권도 가짜거든요. 8번 가장 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이니까 이 채권도 가짜 채권이죠. 이거를 바깥에서 봤을 때 저거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가압류 들어갔죠. 이래도 이거 이해관계 맺은 겁니다. 자, 9번입니다. 가짜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죠. 그럼 여기서 이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죠, 가짜. 이 가짜 채권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샀어요. 그죠? 이것도 이해관계에 맺은 겁니다. 자, 10번 파산관제인 얘도 보호받는 제3자 지위가 있다 그랬고요. 자, 12번 내려갑니다. 12번 가짜 채무죠. 채무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거든요. 그럼 이거 자체가 통정 외형입니다.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보증 쓰셨네요. 보증 섰어. 이것도 이해관계 맺은 걸로 봐요. 자, 그런데 오른쪽 갑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3번의 본인, 14번의 대리인. 이런 분들은 다 당사자 지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14번에 보면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면서 통정 허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해야 되죠. 이때 본인이 야, 나 몰랐어. 나 선의 제3자야. 그러니까 유효야 라고 주장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본인께서는 둘째 줄 본인께서는 당사자라서요, 제3자라서요. 당사자기 때문에 선의 제3자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차주와 통정했고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수한 자가 통정 외형을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계약을 통째로 인수했죠. 이러면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16번에서의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제가 이거 무슨 제3자라 그랬어요? 돈 받는 제3자라 그랬죠. 수익자 말하는 거죠.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17번입니다. 채권의 가장량. 채권을 넘기는 척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의 그 변제전 채무자라는 거죠. 원래 있던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갑이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갑한테는 3억짜리 채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갑이 채권을 빼돌리기 위해서 채권을 을한테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허위로 계약서 쓸 수 있죠. 그럼 진짜 양도예요? 가장 양도예요? 가장 양도거든요. 가장. 허위 서류 써가지고. 근데 갑이 처음에 갖고 있던 3억짜리 채권은 이거는 진짜 자기 거 채권이었던 거죠. 그러면 갑이 채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돈을 갚을 채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병은 돈 갚아야 돼요. 근데 갑은 이 채권을 빼돌리고 싶어서 양도한 척 허위로 계약서 써서 마치 을한테 채권이 넘어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을이 진짜 채권 받은 거예요?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 가짜 채권이죠. 이 가장 채권을 바깥에 제3자가 을한테 채권 생겼네? 그러니까 나 받을 돈 있었는데 잘 됐다. 이거를 예를 들어 압류를 들어간다. 가압류나 압류를 들어간다면 이런 애들이 바로 이 통정의 외형을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이런 애들이 보호받는 제3자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가짜 채권 가압류를 한 게 아니라 채권 가장양도에서의 변제하기 전에 그 채무자 얘를 말하는 거죠. 채무자 얘는
원래 있었던 애죠. 통정의 외형 믿고 이해관계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원래 있었다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자, 4번 사례 내려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을하고 통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둘째 줄에 을하고 통정을 해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일단 밑에 내려가 보죠. 당사자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당연히 무효죠. 그러니까 이번에서처럼 갑도 을도 둘 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이행 안 해도 되죠? 무효니까요. 3번. 그러면은 갑하고 을 관계 속에서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을한테 등기 넘어가도 등기 무효해야 그럼 현재 소유자 갑이라는 거죠. 제3자한테 팔기 전 상황 전제. 그러면 소유자 갑이기 때문에 갑이 무효니까 이제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불법 원인급여라면은 돌려달라고 못하겠죠. 근데 통정허위는 반사회다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갑이 을한테다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해도 되죠.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가 맞거든요. 자, 내려갑니다. 5번 갑과 을 사이 계약에 대해서 이 채권자 A 쪽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사례에서 후에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한테 팔고 등기 넘겼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일단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겠죠.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속에서 병은 선이라면 과실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질 거 없죠.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7번 갑이 통정허위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죠. 병이 보호받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8번 갑은 병 상대로 등기를 말소시켜라. 청구 못하고요. 9번 을도 병한테다가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죠. 자, 10번 내려갑니다. 병이 취득했던 부동산은 A에 의한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이미 병이 확정적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만약에 병이 악이면 그럼 병이 넘겨받은 등기가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그럼 무효로 되겠죠. 그럼 갑은 병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내려갑니다. 12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갑이 증명해야 되죠. 왜냐하면 병은 선의 추정, 악의 추정, 선의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제3자는 선이면 족합니다. 과실이 설령 있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만약에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부동산 매도했고 등기를 넘겼다면 그러면 정도 보호받는 제3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럼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이 건너뛴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통정 허위 가장 매매를 했고 그럼 이게 가짜로 매매한 거기 때문에 갑과 을의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통정으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통정 허위를 근거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으면 일단 원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기 넘어간 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이 명의를 부동산 명의를 제3자한테 넘겨버려요. 병한테 명의 넘어갔어요. 그럼 병은 제3자죠. 근데 병이 그런 사정을 모르면 유효 무효 그대로 유효죠. 유효. 요렇게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한 번 더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기면
정도 제3자죠. 제4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당사자 빼고는 다 제3자입니다. 그럼 이때 정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선이, 여도 유효고, 설령 이 제3자가 알고 있었더라도 유효, 무효? 그래도 유효인 거죠. 이렇게 돼요. 유효한 걸 그대로 넘겨받으면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이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통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였는데 그 이후에 넘겨받은 제3자가 만약에 악의의 제3자였다면 이 경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 경우 무효라고. 근데 그 이후에 병이 정한테 다시 넘겼을 때 정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고. 한 달이 건너뛰어도 얘도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어야. 그럼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는 거죠. 유효라. 이렇게 이 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럼 가등기로 들어갔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이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허위 표시에 앞선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하고 나서 가등기로 들어왔어요. 통정허위 하기 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 있었던 자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 사례 갑니다. 6번 사례 갑은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첫째 줄에 증여하기로 하는 거 있죠.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짜죠. 숨어있죠. 이건 유효입니다. 자, 근데 매매로 가장한 건 통정어휘라서 무효죠. 그럼 결국 을한테 등기 넘어간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가 유효가 되죠. 매매 때문에 등기가 유효로 돼요. 증여 때문에 등기가 유효로 돼요. 증여 때문에 유효로 돼버립니다. 그럼 이후에 을이 이거를 또 병한테다가 갖다 넘기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죠.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은닉행위입니다. 은닉행위. 자, 효력 내려갑니다. 가장매매가 무효이더라도 숨어있던 은닉, 증여는 유효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통정허위 무효이지만 3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는 유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을은 소유자가 됩니다. 4번 을명의 등기에 효력이 있고 결국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고 그러면 6번 갑이 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병이 갑과 을의 증여가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따질 게 없죠. 과실, 무과실도 따질 거 없지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죠. 이미 을한테 갔을 때 유효 확정됐죠? 그럼 병은 선악불문이에요. 자, 8번입니다. 갑은 악의의 병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당연히 못하겠죠. 악의라도 병은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 9번입니다. 대위를 하든 말든 병상대로 말소 청구도 못한다는 거죠. 병 꺼져 부동산. 네. 대위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으로 갑니다. 자, 문제집은 44페이지. 44페이지. 자,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9번. 통정어휘 옳은 것은. 1번에 뭐가 보이죠? 불법 원인 급여. 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통정어휘는 반사회다, 반사회가 아니다. 아니죠. 틀렸죠. 2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를 하셨네요. 이때 본인이 나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통정허위는 유효야 라고 주장 못하죠. 왜냐면 본인은 제3자라서요, 그냥 당사자라서요. 당사자라서 이거 유효라고 주장 못합니다. 자, 3번입니다.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입니다. 통정허위라서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은닉된 숨어있는 증여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얘는 유효라 그랬죠. 그죠? 은닉 유효 틀림. 자,
자, 4번입니다. 통정허위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무과실은 필요하다고요? 필요가 없다고요? 무과실은 필요가 없죠. 선의만 있으면 족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가장매매 계약의 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이었네요. 근데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전득자는 선이었던 거죠. 여기서의 전득자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누구 말하는 거죠? 요 사례에서 누구 말하는 거죠? 정 말하는 거죠. 정이죠, 정. 직접 이해관계를 맺었던 제3자 병은 악이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는 선이었던 거죠. 그럼 얘는 유효하게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가장매매 무효로서 그 전득자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하죠. 대항 못하죠. 전득자 보호받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허위 표시로 매도했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통정 허위 표시 무효, 그리고 을에게 등기 넘어간 것도 무효죠. 1번 갑이 을한테 매매 대금 달라고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죠? 매매가 유효라서 무효라서.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 이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부동산 갑 겁니다, 지금. 자, 3번입니다. 만약에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고 저당권자로 등기한 병이 들어왔네요. 그럼 병 누구예요? 제3자죠. 병 누구라고요? 제3자죠. 제3자. 꼭 매매만 해야 제3자가 아니죠. 저당권자로 들어와도 얘는 제3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3자 병이 지금 선이라고요? 악이라고요? 선이죠. 그럼 저당권 등기 유효죠? 그럼 갑이 그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4번입니다. 만약에 을 명의로 된 그 부동산을 병이 가압류로 들어가셨네요. 그럼 병은 누구예요? 역시 제3자죠. 이해관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3자 병이 선이지만 과실은 있어요. 그럼 보호받아 못 받아? 그래도 보호받죠.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니까 보호받죠. 그러면 갑이 가압류 들어갔던 병 상대로 해서 그거 무효 아니야? 라고 주장 못하죠. 자, 5번입니다. 만약에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대로 매도가 됐는데, 자, 지금 둘째 줄입니다. 병이 악이면 정이 선이이더라도 갑이 정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병이 선이라고요, 악이라고요? 병이 악이라고. 근데 정은 선이 악이. 정은 선이잖아요. 그럼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하죠. 그럼 정이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때 갑이 정 상대로 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5번 정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통정어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즉 보호받는 제3자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기억에 뭐가 보이죠? 본인, 당사자고요. 자, 니은에 가장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가짜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대여금 채권은 가짜 채권입니다. 이 통정 외형을 실제로 믿고 가압류를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이해관계 맺은 거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돈 받는 제3자.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고요. 자, 리을, 가짜 채무를 진짜라고 믿어서 보증섰죠? 보호받는 제3자 맞습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보호받는 제3자죠? 4번 정답. 자, 다음 15번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1번에 채권에 가장양 수인이 있고요. 근데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라고 돼 있죠.
추심하려고 채권 넘겨받는 건 주로 대리인 형태로 넘겨받게 됩니다. 대리인.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요. 1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가짜 근저당. 이걸 진짜라고 믿어서 그 가짜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가 가짜네요. 근데 그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자, 4번 가짜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 권리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짜로 양수했죠. 자, 그러면 그 가짜로 양수 넘겨받았는데 그 자의 그 채권자 쪽에서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차 보증금 채권 있죠. 이거를 가짜로 양수한 자니까 이 양수한 자, 그 채권이 가짜 채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압류를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17번 문제로 갑니다. 통정허위 표시 틀린 겁니다. 자, 1번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물어보네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자, 2번 가짜 근저당. 이걸 진짜라고 믿고 그 가짜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지금 근저당이 가짜기 때문에 이 문장 속에서의 피담보 채권도 가짜예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가압류 들어갔죠? 보호받는 제3자 될 수 있죠. 자, 3번 의사표시 진위와 불일치에 대해서 둘이서 짜고 합의하면 그럼 그게 통정허위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통정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뭔가 불법을 저질렀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을 생각해 본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을 위반한다는 거는 그 계약이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한 계약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하면 그게 계약 위반이라고요. 그럼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지금 네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계약 위반해? 손해배상 청구. 근데 통정 허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이행 안 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통정 허위는 무효니까 이행해야 돼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계약 자체가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자, 5번입니다.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뭔가 이해관계를 새롭게 맺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여기서 갑이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갑으로부터 A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왜 돈 안 갚냐? 채권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갑이 채권자가 이 집을 경매로 넣으려고 하니까 갑은 이 집을 빼돌려야 되죠. 그래서 을하고 통정허위 가짜는 자, 여기서 을하고 자, 가짜로 매매 한 척 꾸렸다.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이 집을 을 명의로 옮겨놨다.
가장매매 무효죠. 그러니까 을명이 등기도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대로 무효거든요. 그럼 현재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근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을 명의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병이 등기부를 열람해봤더니 현재 명의가 을 명의로 돼 있잖아. 통정의 외형. 가짜지만 병 입장에서 저거를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여기다가 뭐 가압류를 들어간다고. 그죠? 여기서 뭐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매수한다거나 저당권자로 들어간다거나 그럼 병은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A가 야 너네 둘이서 짠 거지. 너네 둘이서 짠 거지. 통정한 거지를 증명하면은 채권자 지위에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아니면 A는 채권자 지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취소권이요, 대위권이요. 대위권. 제3자한테 팔아 넘기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보고 현재 이 집의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럼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다가 야 집 돌려줘, 집 갖고 와 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A가 대위 행사한다. A가 갑한테 가서 야 너 집 이거 네 건데 왜 너 이렇게 했어? 이 나쁜 놈아. 그러니까 빨리 을한테 가서 빨리 집 돌려달라고 해 라고 A가 얘기하죠. 근데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해요. 갑이 자꾸 시간 끌어요. 자꾸 시간 끌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대위해가지고 을 상대로 집을 갖고 오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채권자 지위에서. 근데 얘가 그 보호받는 제3자 나는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 되려면은 이거를 진짜라고 믿고 뭔가 이해관계를 맺어야 보호받는 제3자죠. 얘는 원래부터 갑한테 받을 돈 있는 채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보호받는 제3자라고요. 얘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번 선다에서는 이해관계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이게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려가서 19번입니다. 19번. 옳은 것은. 자, 1번. 통정 허위의 당사자 관계 속에서 권리 의무가 생기냐? 안 생기죠. 왜냐하면 무효니까. 자, 2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통정 허위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통정 허위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 가짜 채권을 모르고 진짜라고 믿고 가압류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보호받는 제3자가 맞아요. 자, 따라서 얘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즉 보호받는 그 제3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제3자가 나 몰랐다고 선의를 증명해야 되냐? 아닙니다.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 없고. 자, 5번입니다. 제3자가 통정허위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과실까지 없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무과실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문제.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즉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라는 거죠. 1번에 뭐가 보이죠?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죠. 그게 바로 당사자 지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1번 정답. 2번 가짜 매매 목적물이니까 이 목적물은 가짜로 명의만 넘어간 형태죠.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자, 3번 가짜 소비대차. 그러면 채권도 가짜인데 거기에 가압류 들어갔다. 보호받는 제3자들이죠. 자, 4번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등기 마친 자.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일반적인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자, 5번은 가짜 전세니까 그 가짜 전세를 진짜라고 믿어서 저당권자로 들어왔죠.
역시 다 이해관계 맺은 자들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차고서부터 좀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